네, 안녕하세요. AI 융합예술 교육사례 강의를 맡은 홍재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주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놀이와 체험 중심의 AI 융합예술과 관련된 교육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네, 다음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이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서는 사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하는, 그래서 활용해보고 체험해보고 인공지능이 이런 거구나, 인공지능이 이렇게 학습하는구나, 그리고 예술과 이렇게 접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아예 정말 예술 작품을 구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예술 작품을 구분해보도록 하는 그런 조금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문제 해결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상당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융합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활동이죠. 그죠?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개의 학문, 그리고 그 학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서로 잘 엮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을 우리가 보통 융합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런 융합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각 학문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충분히 그 문제 해결에 잘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문을 엄청 깊이 있게 들어가기가 아이들이 아직 발달 단계상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교과에서 알게 된 지식, 그리고 그 수학과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수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미술로 접근을 했을 때 또는 음악으로 접근을 했을 때 또한 새로운 면이 보일 수 있고, 그러한 눈을 키워주는 것 또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가는 그런 사고를 키워주는 게 바로 실제 융합교육에서 추구하는 어떤 사고력 교육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그런 굉장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융복합적인 한 가지 학문 분야의 어떤 지식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경험하고 그런 지식들을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더해져서 좀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어떤 수업을 접목을 하실 때 미술과에서는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봄으로써 어떤 데이터 시각화라는 어떤 인공지능 소양 또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키워주면서도 어떤 미술의 역량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융합 수업도 아주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공지능 윤리의 문제, 그렇죠?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의 문제를 함께 토론해 봄으로써 윤리적인 소양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융합 수업도 아주 유의미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 시간에 우리가 촌락과 도시의 어떤 발달, 사회 현상을 배울 때 사회과 수업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구와 도시의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봄으로써 앞으로 10년 뒤에 도시의 인구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해보는 어떤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예측이라든지 판단, 어떤 분류, 구분,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럴 때 또 접목을 해서 사회의 현상 또는 인공지능의 역량도 키워줄 수 있는 융합 수업도 아주 훌륭한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바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하기란 쉽진 않아요. 앞에 제가 놀이라든지 체험을 통한 어떤 인공지능 융합 수업은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실생활의 문제를 인공지능의 기술과 다른 학문의 어떤 지식을 접목해서 해결해 나가는 AI 융합 교육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우리 아이들의 어떤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훌륭한 수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단계를 거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적인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역량, ICT 소양도 조금 키워주고 거기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인공지능도 아까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실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듯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아는 역량, 추상화 사고와 자동화 사고를 할 줄 아는 단계도 조금 거치면 좋겠고 거기에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데이터의 이해와 분석 교육도 조금 밑바탕이 되고 나면 우리가 AI 융합 교육도 굉장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인공지능 융합 교육의 방향은 이런 ICT 소양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또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서 이렇게 AI 융합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럼 조금 실 사례를 들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부분의 사례는요, 소프트웨어 교육이에요.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융합 예술 교육 사례인데요. 우리 강사님들 중에는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AI 융합 예술 교육을 가기 전에 소프트웨어 융합 예술 먼저 잠깐 살펴보고 AI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도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AI 기술을 활용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소프트웨어 교육이고 그때의 주제를 예술로 하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융합 예술 교육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AI 융합 예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유명한 잭슨 폴락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강사님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는 거, 뭐 초등에서도 뭐 물감 흩뿌리기라든지 이런 미술 수업 많이 하거든요. 이런 액션 페인팅의 기법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물론 이제 미술이라는 그 학문의 고유의 특성상 당연히 직접 물감을 뿌려보면서 그런 역동적인 과정을 체험하고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인공지능을 조금 한 스푼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코로나처럼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아이들이 물론 뭐 줌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뭐 붓을 이렇게 해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가 있죠. 환경 자체가 미술 수업을 집에서 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액션 페인팅 기법을 구현해보는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술 수업을 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작품을 물감을 뿌려서 멋진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런 액션 페인팅 작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뭐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액션 페인팅이라는 기법을 실제 미술 수업을 통해서도 해보고 또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융합 예술 수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만드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은 블럭 코딩을 배웁니다. 블럭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말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바로 이거예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C나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어려운 텍스트 코딩이 아니라 알록달록 예쁜 색깔의 명령 블럭을 끌어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코드가 보시면 뭐 밝기 효과를 무작위수로 정한다.
투명도 효과를 무작위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 작품들이 바로 이런 코드에 의해서 구현이 된 겁니다. 자, 잠깐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 지금 사각형 모양 또는 삼각형 모양 또는 이렇게 물감 모양의 오브젝트,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해요. 코딩을 할 때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오브젝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각형 또는 삼각형 또는 물감 오브젝트를 투명도 효과를 달리하고 밝기 효과를 달리하고 크기를 달리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내가 마우스 커서를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 캔버스, 이 실행 화면,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예쁘게 작품으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여기 아까 제가 코드를 보여드렸듯이 몇 줄 안 되는 뭐 한 6, 7줄의 코드로 이거는 하는 방법은 블럭 명령을 그냥 끌어다가 드래그 쭉 끌어와서 찍 붙이면 되거든요.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명령 블럭을 쭉 끌어다가 붙이면 코드가 완성이 돼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실 시각 수업 시간에도 배우고 또는 요새는 코딩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다 보니까 3, 4학년 친구 또는 뭐 1, 2학년 친구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쪽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아이들하고 같이 온라인 수업상에서도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 또 소프트웨어 융합 예술 교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코드들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시가 바로 비디오 아트입니다. 사실 비디오 아트는 저희가 이제 저도 초등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하지만 하기가 쉽지 않은 수업이에요. 보통 이제 감상을 하고 유명한 백남준 씨라든지 그런 분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수준으로 끝나곤 하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 백남준 씨의 말처럼 콜라주 기법이 유화 물감을 대신하듯이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거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캔버스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 아트를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비디오 아트 예술 작품의 모습인데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비슷한 듯 보일지 안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사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이게 막 화면이 다 움직여요.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캡처를 해놔서 보기가 이제 좋지는 않은데 아까 비디오 아트에서 막 브라운관에 뭐 빛이 바뀐다든지 역동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바뀌게 되거든요. 실제 이 비디오 아트를 표현한 소프트웨어 융합 예술 사례도요. 코드가 몇 줄 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벽에 따라서 뭐 움직인다든지 이동 좌표값이 바뀐다든지 이런 형태의 아주 짧은 코드를 이용해서 비디오 아트를 표현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융합 예술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술과 접목한 수업을 예시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머신러닝의 원리를 알아보는 또 예술과 접목한 티처블 머신 수업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그 소프트웨어 융합 예술 사례에서 보여드린 이 코드는 엔트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코드를 만들 수가 있다면 지금 이제 말씀드릴 이 티처블 머신은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가 학습하는 거다. 기계가 학습한다라는 건 어떤 기준을 세워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통해서 기준,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아까 사과예요. 이거는 포도예요. 라고 판단하는, 예측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머신러닝의 방법, 기계를 공부시키는 방법에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지도학습이 뭔지 비지도학습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왜 이걸 알아야 제가 지금 사이트에서 보여드리는 예시가 이해가 되시거든요. 지도학습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거 그대로예요. 제가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거는 사과야 라고 기계한테 가르쳐주면 나중에 새로운 모습의 사과를 보여줘도 그거 사과예요 라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지도학습이라는 방법으로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표가 있는 데이터, 사과, 딸기 이런 이름표가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주면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쭉 보면서 그 안에서 딸기의 특징은 이렇게 생겼구나. 밑은 뾰족하고 빨간색이고 오돌도돌하고 뭐 이런 특징들을 찾아내면서 다른 모양의 딸기를 보여줘도 이거 딸기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지도학습의 방법이었고요. 그거 말고 또 많이 이제 활용되는 게 바로 비지도학습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름표를 안 붙여줘요. 사과, 뭐 딸기, 포도 여러 가지 과일 모양의 데이터를 다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이름표 없이 넣어주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비슷하게 생긴 거 이렇게 한 그룹, 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한 그룹을 자기 스스로 모아요. 이게 딸기인지는 몰라요. 이게 포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쪽 그룹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쪽 그룹이에요. 라고 그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룹 데이터, 우리가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얘한테 줬을 때 이 인공지능이 비슷한 특징을 추출해서 비슷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끼리 그룹을 모아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지도학습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티처블 머신으로 돌아가면요. 이 티처블 머신은 지도학습의 방법이에요. 지도학습의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3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지, 사진을 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홍지연이라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쭉 학습을 시키면 제가 제 사진 학습을 시키지 않은 제 얼굴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은 홍지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로젝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디오 프로젝트, 목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그래서 강아지 울음소리, 고양이 울음소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고요. 세 번째가 포즈 프로젝트예요. 우리 강사님들 중에 이렇게 무용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뭐 체육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포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무용 댄스 동작의 하나를 학습을 시키면 그 동작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클래스라는 게 바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고흐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면 이 고흐라는 사람의 작품들을 쭉 입력을 시켜주면 이 인공지능이 이런 그림의 특징을 가진 거는 고흐의 작품이야 라고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 아래는 피카소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피카소의 작품들을 막 입력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의 특징을 가진 작품들은 피카소의 작품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흐의 이런 작품, 피카소의 작품을 모아서 학습을 쭉 시키면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고흐라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작품, 피카소라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고 작품을 입력을 쭉 시켜주고 트레이닝 버튼만 딱 누르면 얘가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학습시키지 않은 새로운 작품을 짠 하고 보여주었을 때 이거는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라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티처블 머신이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셔서 아까 이미지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제가 한 것처럼 고흐라고 이름을 쓰시고 고흐의 작품을 실제로 모으셔갖고 입력을 뚜루룩 해주시고 피카소 작품을 입력을 뚜루룩 해주시고 학습하기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인공지능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고 판단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 수업,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께 이제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체험을 한 거라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본 거라면 이번에는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 융합 예술
그 작품 비디오 아트하고 액션 페인팅을 보여드렸을 때 엔트리를 이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엔트리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바로 색깔 인식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화가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방법은 똑같아요. 티처블 머신하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분홍 색깔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분홍 색깔이야. 이런 거는 하늘 색깔이야. 이런 거는 노란 색깔이야. 색깔을 구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엔트리나 티처블 머신이나 이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방법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시고 지금 고흐의 이 실제 작품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고흐의 작품을 노란 색깔을 인식한 인공지능이 고흐의 작품을 노란 색깔로 바꿨고요. 하늘색을 인식한 인공지능이 이렇게 하늘 색깔로 또는 분홍 색깔로 작품을 바꿔주는, 아까 우리 구글의 아트앤컬처 앱을 해서 체험을 했었잖아요. 구글 아트앤컬처 앱에서 그 고흐 또는 앤디 워홀의 스타일로 내 사진을 바꿔주는 어플을 체험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어플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플이 곧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를 직접 아이들이 내가 만들어서 그 만든 프로그램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까 놀이와 체험을 활용한 AI 융합 예술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가지고 와서 아이들하고 체험을 하는 거였고요. 여기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AI 융합 예술 교육 사례들은 직접 그 어플 같은 프로그램을 직접 아이들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서 인공지능 모델도 만들고 내가 완성한 인공지능 모델, 머신러닝 모델로 이런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보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요. 우리 여기 체육을 수업하시는 뭐 이렇게 무용이라든지 또는 다른 체육 수업을 하시는 강사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동작인식 기술을 활용한 체육 수업인데요. 앞에서는 인공지능 모델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두 단계에 거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면 지금 이거는 카메라만 있으면 돼요. 엔트리 사이트에서 카메라만 이용을 해서 동작을 인식하는 그 비디오 감지 기술을 이용해서 체육 수업을 해보시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태권도 품새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정확하게, 품새 동작을 정확하게 했을 때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 프로그램을 아이들하고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코드가 조금 길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비디오 화면을 실행 화면에 보이도록 하고 사람 인식을 시작하고 사람을 인식을 시작을 해야 사람의 어떤 손목이나 어깨라든지 이런 좌표값을 이용해서 그 동작이 정확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무용을 할 때도 그렇고 태권도를 할 때도 그렇고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바른 동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품새를 하고 있는지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보고 실제로 자기가 동작을 해서 내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체육 수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저는 작년에 제가 6학년 담임이었는데 6학년 친구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이런 동작 기술을 이용한 체육 수업 그리고 바른 자세를 앉는 또 그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좌표값을 이용해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게 수업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집에서 또는 이렇게 학교에서 동작을 취하면서 태권도 품새 동작을 취하면서 재미있게 홈트 프로그램 했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예술 쪽은 아니지만 다양한 교과와 융합한 인공지능 교육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미술이나 지금 음악, 체육과 관련된 사례는 앞에서부터 쭉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사례는 바로 과학과 융합한 인공지능 수업입니다. 보시면 뭐 현모암이라든지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암석을 구분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우리 색깔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하늘색, 노란색, 분홍 색깔을 학습을 시켰듯이 여기서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돌을 짠 하고 카메라 앞에 보여주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이거는 변성암이에요 또는 퇴적암이에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게 과학 수업을 할 수 있는 예시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사회과 예시예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사회과 6학년에 보면
이런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배우는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의식주, 뭐 중국, 뭐 미국, 뭐 또는 영국 이런 나라들의 의식주 또는 러시아의 어떤 가옥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는 단원이 있는데, 이런 수업, 사회과 융합 수업을 할 때 이런 사진을 퀴즈 문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나라의 문화냐라고 퀴즈 문제가 나오면 나라 이름을 맞춰서 해결하는 그런 퀴즈 프로그램인데요. 이때 뭘 사용하냐면 인공지능 기술 중에 음성인식 기술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잠깐 코드를 보시면 내가 터키라고 말을 하면 그 터키라는 말을 음성인식을 해서 정답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여기서는 지금 사회과 예시지만 음악, 미술, 체육에서도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미술, 뭐 감상 수업이라든지 또는 음악, 노래를 들려주고 그게 무슨 곡인지, 누구의 곡인지를 음성으로 답을 해보고 음성인식 기술로 맞춰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예체능에서, 예능에서, 예술 분야에서 얼마든지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어과 수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바른말을 사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인공지능이 뭘 판단하느냐, 나쁜 말과 예쁜 말 또는 고운 말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보 이런 나쁜 말을 썼을 때 그건 나쁜 말이에요,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거든요. 국어과 수업에서 접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응용을 해서 텍스트를 학습을 시키는 그런 예시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수학과 예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기둥 원뿔 구를 인지하는 사물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이거 오렌지는 구 모양이에요 라고 인식을 해서 점수를 얻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체육 홈트 프로그램 동작을 인식해서 그 동작이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듯이 여기에서도 그 사물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응용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미술과에서 우리가 문방사우 이렇게 서예를 배운다고 할 때 그럼 이게 이제 붓인지 화선지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사물인식 프로그램 만들어도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미술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2시간에 걸쳐서 1차시, 2차시 인공지능과 교육이 어떻게 접목이 이루어지는가, 특히 예술과 예술교육이 어떻게 AI 융합 예술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쭉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술 수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인공지능의 기술이 이렇게 예술과도 활발하게 융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신다면 아이들과의 수업에서도 이렇게 재미있는 사물인식, 동작인식 또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강의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요거 보면서 정리를 조금 할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은 바로 데시몬드 모리스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의 작품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되게 재미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의 작품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분이 어떤 화가이자 바로 동물학자이세요. 동물학자. 그러면 동물학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지식도 깊겠고 또는 화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역량도 굉장히 깊겠죠. 그런 것들이 융합이 되어서 이런 멋진 작품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상상하면서 분석하고 화가인 동시에 과학자가 되는 어떤 뭐 이건 하나의 예지만 어떤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그런 융합 인재로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AI 융합 예술 교육을 한번 실천해 보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융합 예술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 융합 예술 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인공지능과 예술이 만나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더한 무한대의 가치 있는 어떤 작품들이 또는 어떤 부를 또는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조금 이런 융합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 또는 인공지능을 조금 더 공부해서 나는 예술 분야에 적용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참고 문헌 참고하셔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이들과도 재미있게 수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